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2교시 장순호 네.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요즘 부동산이 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계속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계속 문제가 있었죠. 최근에 뭐 디벨로퍼 컨츄리 가든, 예. 그다음에 뭐 헝다 이런 곳들이 이제 파산 위기에 닥쳤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런 디벨로퍼 말고 지방 정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 지방 정부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 핵심에는 LGFV 우리나라 말로 뭐 지방 정부 융자 기구 이런 부실 문제가 이제 엮여 있는데 그게 과연 뭔지 그리고 왜 문제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LGFV. 네. 뭡니까? 그게. 요거 그림을 먼저 LG 사랑해요, LG.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LGFV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좀 전에 말로 설명할 땐 되게 간단한데 그림으로 요약해 놓으면 어려워. 네. LG가 저 로컬 가버먼트네요. 네, 네. 지방정부가 만든 일종의 특수 목적 법 회사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어. 금융시장에서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예. 인프라 프로젝트 뭐 예를 들면 도로, 항만, 뭐 상수도 이런 인프라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이제 이 지방정부 융자기구를 통해서 조달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방 정부가 직접 뭐 인프라 사업을 할 때 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페이퍼 컴퍼니 LGFV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거기다 돈을 넣고 네. 빌리는 애도 네가 빌려. 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뒤에 숨어 있을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이 페이퍼를 뭘 믿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냐. 그래서 저기 보면 뒤에서 보증 써준다는 그 말씀인 것 근데 같아요. 여기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보증은 보증인데 예. 그냥 보증이 아니고 암묵적 보증입니다. 암묵적 보증은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서류상 실제로 보증은 아닌데 서류상 보증은 아닌데 설마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저 지방 정부가 출자를 해서 만든 이 융자 기구에서 발행한 채권이니 지방 정부의 신용 등급과 같은 평가를 해준다 예.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만약에 이게 파산을 하면 지방 정부가 책임져 주겠지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레고랜드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약간 그게 강원도 레고랜드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비슷한데 좀 네. 다른 게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레고랜드를 만들 때 네. 거기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투자할 때 의회 승인도 받고 뭐 아마 우발채무로 잡혀 있고 뭐 그럴 예.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요건 암묵적으로만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나온 배경이 있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펼쳤거든요.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보면 거의 720조 정도의 부양 정책을 펴는데 그 중에 30%는 중앙 정부가 책임질 테니까 나머지는 지방 정부가 알아서 조달해와. 예. 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법상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일종의 꼼수로 이런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이제 뭐 땅이나 이런 것들 출자를 해서 만들면 예. 걔네들이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으면서 야 사실 우리 뒤에 형아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그렇게 돈을 끌어 모아서 뭐 대규모로 이제 도로도 만들고 뭐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전국 정부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네. 중국의 지방 정부가 다리 만들고 네. 뭐 하고 댐 만들고 하는 거는 네. 다 이런 LGFV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네. 앞세워서 했고. 네. 그럼 암묵적 그 보증이면 만약에 문제 생기면 지방 정부가 난 모르는 일입니다 해도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 사실상 그 지방 정부의 공식 부채는 잡히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2014년도인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법이 바뀌긴 했는데 예. 그 뒤에도 이 지방 융자 기구를 많이 활용한 게 이걸 활용해서 돈을 조달하면 지방 부채가 안 정부 잡히니까. 부채는 안 잡히는데 아하. 그걸로 뭐 인프라를 깔면 뭐 도로 짓고 건설하고 그러면 이제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뭐
지방의 어떤 경제를 키우고 그렇겠네요. 예, 부채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은 자금 조달 루트로 활용이 됐죠. 이게 많아요? 많이 썼을 거는 같네요. 이게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 LGFV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66조 위안. 그러니까 예. 뭐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천조 원 일경? 네, 넘고 예. 중국 전체 GDP의 50%에 육박하는데 요 뭐야?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 부채니까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의 국가 부채를 합하면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100%에 근접하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이렇게 공식적인 국가 부채만 봤을 때는 낮은 편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정부 융자기구가 발행한 게 GDP의 50% 정도나 된다고 저거 말씀했죠. 더블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이걸 사실상 합치면 되게 많은 부분들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데 아하. 사실 중국이 재정 여력이 되게 강한 나라이고 예. 뭔가 가게나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자금이 이제 투여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논리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계산해서 보면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 아닌 거죠. 예. 야. 이게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중국 정부의 이제 사실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뭐 계속 성장해 왔고 중국 경제도 성장해 오다 보니까 예. 이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방 정부라는 곳이 대부분 부동산, 그러니까 땅의 그 사용권을 이제 민간에 매각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뭐 인프라도 짓고 뭐 살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괜찮고 뭐 하면 큰 문제 없이 뭐 이렇게 막 빚을 많이 이렇게 깔아놔도 예. 이자 갖고 이런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나빠지면 뭐 문제지.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잖아요. 특히 2020년인가 뭐 그 디벨로퍼들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뭐 3대 레드라인 규제 예. 이런 것들이 도입된 다음부터는 그 디벨로퍼들이 이제 땅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지방 정부도 이제 그 재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지방 정부의 토지 매각 이제 수입이 한 23% 정도 줄었다고 그러고 예. 올 상반기에도 벌써 20% 넘게 줄고 있어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왜 코로나 대응 때문에 돈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경기까지 확 식으면서 이제 이런 이자 갚을 돈도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60조 위안의 그 지방 정부 융자 기구 예. 예 이제 LF. 네, 그 총 부채가 LGFV. 66조 원, 뭐 1경 뭐 2천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금리가 한 뭐 5%, 6%라고만 해도 예. 거의 3조 위안, 거의 뭐 500조 위안 가까이 예. 그러니까 500조 원 정도의 이제 이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부동산 그러니까 주 수입원인 부동산 자산의 어떤 매각 수입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이제 상환 위기에 물론 지방 정부가 직접 상환 위기에 부닥친 건 아니지만 이 암묵적으로 보증을 샀으니까 암묵적 보증이래. 암묵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모른 척 할 수도 있네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네. 뭐 문제가 생기면 네. 그냥 네가 주고 미안해. 네. 그럼 나는 모르겠다. 네. 안녕 하고 이렇게 다리 꼬리 자르기 하는 용으로 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작년에 강원도가 네. 그거 비슷한 거 했다가 요만한 한반도도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그래도 보증이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벌어지면 그 누구도 이제 못 믿고 돈을 안 빌려주는 거고요. 네 맞아요. 어. 그나마 투명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난리가 예. 났는데 지금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도 거의 잘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부동산 디벨로퍼의 위기가 있어서 지금 금융권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 만약에 그 지방 정부 정말 암묵적으로만 동의해줬으니까 우리 모른다. 우리는 암묵적이다. 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나는 네, 거야. 어떻게든 뭐 정말 금융권의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지방 정부가 만든 이런 융자 기구 가운데서 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100조 원 정도가 예. 이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미? 못 갚는 건 아닌데 예. 막 허덕허덕 되는 거죠. 뭐 이것저것에서 빼서 이제 이 돈부터 이자 돌아오면 이 돈부터 받고 하는 그 융자기구의 전체 부채 규모가 한 1,100조 위안 정도 된다고 하고, 예. 뭐 일부 이제 연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겨우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방정부가 이런 식으로 빚을 내서, 뭐 경기를 활성화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빚은 이런, 융자기구의 빚으로 약간 넘겨놓는 방식의 어떤 지방정부의 성장 방식이, 예. 성장 모델이 이젠 한계에 부닥친 거 아닌가.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다리는 지어놨는데 네. 다니는 차가 없다. 네. 뭐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니? 그렇죠. 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근데 건데.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예. 그런 데 많아요. 그런데 많습니까? 그냥 그 지방에서 거기도 표가 있고 뭘 적어놨어? 거기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100명 살아도 거기에 다리 하나 놔주고 100만 명 살아도 다리 하나 놔주고 서울 시민 1000만 명 사는데 다리가 몇 개예요? 그럼 100만 명당 하나꼴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있긴 있겠는데 돈 빌려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사업성은 안 나오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많다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도 네. 우리나라는 그래 예타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장난 아니다 그런 거 외곽으로 갈수록 네. 장난 아니고 네. 우리나라도 도로공사 부채, LH 공사 부채가 뭡니까 그게? 사실상 정부 인프라. 부채지. 어. 근데 그거 거기 정부가 빚내면 정부 부채에 잡히니까 LH 공사 만들어 놓고 네가 빚내서 땅 개발해서 아파트 팔아서 알아서 돌려받고 하면서 거기서 해? 네가 그래서 도로공사 보고 네가 그래서 네가 부채 빌려서 네가 도로 만들고 알아서 통행료로 받던 어떻게든 해? 뭐 강바닥 팔려면 수자원 공사 니네가 해? 예. 똑같은 겁니다 그게 중국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화를 냅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렇다. 제가 화나는 것처럼 들렸습니까? 네. 중국의 지방 정부도 예. 이게 지금 뭐 금리를 시장에서 뭐 싼 곳은 한 3, 4%를 빌리고 비싼 데는 뭐 7, 8%를 빌리는데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이 나야지 이제 뭐 빚도 갚고 계속 사업을 굴려갈 텐데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자산의 수익률이 1%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로만 보면 수익성이 없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지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넣는다든지 뭐 추가로 더 출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새는 항아리에 계속 이제 예. 물을 예. 담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러는 거죠. 큰일이네. 그게 참 답답한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할 판단하기가 수도 쉽지 없고. 않은 게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도로공사가 빚을 내서 경부고속도로 이제 통행료 수입으로 충분히 하긴 했습니다만 뭘 만들었어? 뭘 아무튼? 만들었어요. 그럼 그 통행료 수입으로는 이자 갚기도 빠듯하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여기는 적자가 쌓일 텐데 예. 그럼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한 거냐 하면 그러나 그 왔다 도로를 갔다 통해서 하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 이게 여기서 부가세도 거치고 법인세도 거치고 해서 중앙정부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한 일만 딱 놓고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바보 같은 식으로 적자인데 그 인프라라는 게 그래서 야, 이게 어디까지 이게 효용으로 그 간주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가지고 참 애매하네. 모호하다 그게 그런 애매하네. 면이 있을 있다. 건데 아무튼 중국은 그래서 그런 부채들이 많다. 많다. 숨겨진 지방 정부의 사실상 부채.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뭐 중국 정부의 대책이 있어요? 중앙 정부에서 뭘 좀 도와주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워낙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예. 그러니까 뭐 아직 여기도 뭐 불안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터지지 않게 관리는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 왜 여기도 지금 어떤 거냐면은 괜찮 뭐 상하이라든지 이쪽 그 중국의 남쪽의 부자 도시에서 발행한 채권은 그나마 난데 예. 북서부라든지 뭐 이쪽 그 동북 삼성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들은 이 채권 구조 자체가 사실 뭐 한 3년짜리로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거의 인프라라는 게 거의 뭐 10년 이상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예. 항상 이게 만기
대한 불일치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만기 연장하는 것도 지금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지방 정부가 발행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만기 1년 이내로만 계속 차환해 줄게. 예. 야, 금리는 지금 그 금리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예, 여기 보면 뭐 부자 도시 있죠. 베이징, 뭐 상하이, 광동 요런 데는 조달 비용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뭐 구이저우라든지 윈난선 이런 데도 거의 아이고야. 7% 8% 정도거든요. 아이고야. 그것도 이 정도면 지금은 지금 싼 거 지금 더 올라서 어떤 일부 성 같은 경우에 거의 1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하여튼 예. 이래서 막 거의 갚기 허덕허덕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 시장까지 이제 터지면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태위태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8월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지방융자 기구가 발행한 빚을 못 갚게 되면 파산하는 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해지니까 8월에 이제 특별히 무슨 특별 조치를 해서 한 1조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00조 원이 좀 안 되는데 예. 요 정도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요렇게 돌아오는 빚들을 갚을 수 있는 이제 특별 조치를 하긴 했는데 1조 5천억 위안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부채의 규모가 66조 원이니까 예. 뭐 매년 돌아오는 이자의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적으로 이런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고 약간의 이제 이제 리스크를 이연하는 예. 그 정도 조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빚을 뭐 시기를 조금 이제 좀 길게 늘려서 예. 중국 정부가 중앙 정부가 버티기 전략. 일단 지금 위험한 순간은 조금 이제 넘기면서 이제 이 부채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시간을 두고.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이게 예. 이제 66조 원이지만 거의 다 거의 익스포저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중국 은행들 예. 뭐 국영 기업이잖아요, 사실상. 아. 돈 빌린 사람 다 중국 내부에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중국 은행들이 거의 빌려주고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이자 받지 마. 상환 뭐, 연장해 줘. 예를 들면 뭐 이자를 깎아줘. 혹은 뭐 이자 비율이 낮은 걸로 바꿔줘.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뭐 3년이면 20년으로 바꿔줘. 뭐 신용이 괜찮은 곳은 그렇게 바꿔주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봐서 이게 도저히 이게 계속 갚을 수 없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간 관리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뭐 사실 지방 정부의 재정이 많이 이제 비고 있고 단기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뭐 일부 디폴트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약간의 이제 연체가 발생한 곳이 있긴 하고, 예. 그러니까 아예 계속 못 갚게 되면 디폴트가 벌어질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사실 이런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서구 쪽의 시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서구 뭐 IMF나 이런 데서도 중국 정부가 이런 이제 지방 정부의 이 지방 융자 기구의 어떤 부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는 하긴 하는데 예.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데 과거 이제 중국 정부의 성장 전략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가 이렇게 빚을 내서 인프라 막 팍팍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하면 거기서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성장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했는데 이런 투자가 위축이 되면 중국 전체 GDP에도 미치는 영향이 이제 부정적 영향이 이제 꽤 크지 않을까. 약간 극단적인 가정이긴 한데요. 이제 핑코 같은 경우에 이제 LGFV 채권 시장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면 중국 GDP 경제 성장률이 뭐 1년에 한 1%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예측은 하는데 약간 좀 극단적인 가정이죠. 이 채권 시장이 붕괴한다는 가정인데 뭐 그렇진 않더라도 그 GDP의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꽤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조정을 한다면. 강하게 한다면. 강하게 한다면. 네. 그럼 뭐 결과적으로 그 중국의 GDP가 떨어지면 사실 중국 시장이 많이 의존하는 게 우리나라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네. 야, 요거 계속
조금씩은 줄이려고는 하겠네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당장 터지진 않게 너무 관리는 하더라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벌써 66조 위안 정도로 커졌으니까 예. 여기 속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커지는 속도가 요게 중국 GDP 대비 이 LGFV의 비중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일 밑에 거 진한 파란색. 네. 이게 벌써 이게 3년 한 4년 5년 정도의 비중인데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예. 늘어나는 속도가 증가 속도가 1년에 거의 뭐 14%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허.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속도도 제어하고 지금 이제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좀 부실한 지방 정부의 어떤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지금은 좀 관리하는 모드이긴 한데 예. 이제 결국엔 이제 중국 중앙 정부가 손을 대겠죠. 이게. 야, 전체 그 빚의 절반 이상이군요, 저게. 네. 그러니까 LGFV가. 드러난 건 얼마 안 되지만 이것까지 합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GDP 대비 10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인프라 산업이 또 고용하고도 많이 연계돼 있잖아요. 예. 그 지방 정부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위축이 되면 고용도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중국의 사실 지금 실업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구조조정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이제 유지할 수 있을지가 되게 관건인데 하여튼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지출도 줄여야 되고 부채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왔습니까? 위기의 지방 정부. 네. 야. 뭐 이런 시각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요즘 분위기 그러거든요. 좋을 때는 뭐 좋았지만. 저도 애들 이제 수험 생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내서 학원비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땐 괜찮았어. 그러니까 부채를 너 이렇게 부채를 일으켜라고 보면 나쁜 거죠. 그럼 학원 보내지 말까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들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부채를 일으켜서 학원을 보낸 게 네. 부채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한 거고 학원 보낸 걸 그렇다고 그러면 애 학원 안 보냅니까? 그러면 학원 보낸 시각에서 보면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 잘한 거죠. 어. 근데 그동안 어디서 났어? 부채래.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이런 기사 나오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 뭐 다 앞뒷면 뒤집어 가면서 앞면이나 뒷면이나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중국의 성장에 사실은 뭐 원동력이 됐겠네요. 이런 식으로 빚을 쉽게 조달해서 쉽게 조달해서 다리 만들고 빌딩 만들고 뭐 해서 쭉쭉쭉 성장. 하지 말았어야 하냐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성장이 많이 꺾일 거라는 건 뭐 자명한 거죠. 앞으로는 빚을 더 못 내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네. 왜 못 내요? 계속 내면 되지.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빚을 내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커져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가 네, 있으니 네, 네. 지금은 줄일 타이밍이지 늘릴 타이밍이냐. 근데 그 빚은 2000년 이래로 항상 줄일 타임이라고 해왔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제가 2000년 이전에는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네. 몰라서 모르겠는데 2000년 이후에는 제가 기자였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항상 문제고. 아니 그 절대량이 줄진 않겠지만 성장률 이 그래서- 부채의 성장률이 14%나 유지된다는 건 이 중국의 GDP 성장에 비해서도 과하잖아요. 속도 조절은 할 수 네. 있다. 근데 엊그제 우리 그 논쟁의 문제는 아닌데 엊그제 그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위원님 나와서 예. 야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정부가 돈 써야지.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정부는 흑자나고 국민은 뭐 망하면 그게 무슨 정부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그럼 정부가 뭘로 합니까? 당연히 빚내서 써야지. 빚내서 쓰고 나면 이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빚을 내서 쓰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과연 효율적인 거냐.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 끌어내서 우리 애 학원비 보낸 거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뭐 왜 빚냈냐고 혼나면 뭐 혼낼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얘가 학원 가서 공부를 잘 하고 있냐 안 하는 거야 제 문제잖아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를 관찰하지 않고 왜 마이너스 통장 갖고 와봐 얼마니 그럼 학원비 얼마 늘었니 이걸 가지고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이 결국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가면 학원을 가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거는 그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너무 쉽게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면 그냥 너 학원 가고 싶어? 이 학원도 가봐. 저 그렇지. 학원도 가봐. 그렇지.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학원의 한계 효율이 떨어지죠. 한계 효율이 떨어지고 남용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사실은 시장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좀 빡빡한 느낌이 들어야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하게 되죠. 근데 그동안 중국의 정부는 너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긴 했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든다는. 나름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이너스 통장 내면 아니 내가 2%인데 2%가 마이너스 통장을 좀 내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빌려줄 테다 그거. 알겠습니다. 성적을 힘들었네 아주. 채팅창에서 성적이 말해 성적을 보고 확인하고 계속. 그렇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장수원 그렇습니다. 기자님, 중국의 그림자 부채 얘기. 그래서 재밌네요. 빚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빚으로 만들어낸 효율성이 그 빚의 비용 그럼요. 부담과 비교할 때 어떠냐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진짜 정교한 계산이어야 되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렇고 우리의 부채를 얘기하는 우리의 시각도 굉장히 둔탁해요. GDP 대비 몇 퍼센트 넘어갔으니 큰일이다 아니다 뭐 얼마 퍼센트가 아니냐 안 그래. 된다. 그 논쟁은 100년 해도 소용없이 학원을 가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 네, 장수원 기자님. 근데 걱정이다, 진짜. 학원비 너무 비싸. 학원비는 진짜 ROE가 나오는지 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네, 장수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